오셔야 돼요. 그래야 삼각함수 이해하기 쉽거든요. 할게요. 새로운 내용이니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들으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 기본적으로 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기존에 배우실 때는 삼각형 안에서 얘네 둘이 이루는 각, 얘네 둘이 이루는 각, 얘네 둘이 이루는 각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각이 아무리 커봤자 몇 도였어요? 뭐 360도였죠? 아니에요? 360도 이상의 각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360도 이상의 각들도 또는 0도 아래의 각들도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오늘 배울 이제 일반각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어쨌든 자 일단 반직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반직선 얘기부터 하고 할게요. 이거 뭐예요? 선분. 이거 끝없이 가면 뭐예요? 직선. 한쪽만 끝없이 가면 뭐예요? 얘가 반직선이에요. 배우셨다던데 중학교 때. 예, 이게 이제 반직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 놈이 반직선 두 놈이 이루는 각을 이제 여러분들이 같은 시작점에서 이제 반직선이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중간에 각이라는 놈이 반드시 생기겠죠. 각이라는 놈이 생길 텐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아는 각으로는 이제 0도부터 쭉 돌렸을 때 뭐 360도까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랬는데 얘를 우리가 어떤 두 개의 반직선을 기준으로 놓고 한 놈을 기준으로 잡아요. 우리가 기준으로 잡을 놈을 시초선, 시초 많이 들어보셨죠? 시초. 몇 시, 몇 분, 몇 초 그 시초가 아니라 뭐 태양의 시초. 그러니까 시작이 되는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작이 되는 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다른 한 직선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실 거예요. 우리가 이 돌릴 놈을 이름을 동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건데 이 동경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각이 뭐 커지든 작아지든 하겠죠. 맞아요? 당연한 거죠, 이거는. 각이 이제 커지든 작아지든 할 텐데 우리가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모든 좌표 평면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는 항상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거든요.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시계 방향을 돌면 여기가 1, 2, 3, 4분면이 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존에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을 배우셨죠. 기본적으로 이 X축의 양의 방향, 이 오른쪽 여기 부분을 기준으로 모든 기준이 다 반시계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그죠? 지금까지 다 반시계로 돌아가셨는데 각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제 빙글빙글 돌 텐데 우리가 요 각에 대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 즉 이쪽에서 바라볼 땐 요 놈을 양수, 양의 방향으로 보실 거고 시계 방향으로 보실 수도 있겠죠. 이 각이 있으면 이 각도 반드시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이쪽에서 이렇게 아래쪽 시계 방향으로 보실 때는 여러분들 요 놈을 음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 각이 만약에 60도예요. 그러면은 플러스 60도이기도 하지만 마이너스 몇 도이기도 한 거예요? 마이너스 300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기준을 놓고 시계 방향으로 갈 때는 우리가 음의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양의 방향이라고 보겠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요 놈을 동경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지금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김에 그려볼게요. 우리 이 각을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지만 우리 좌표 평면을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또는 좌표 평면을 두 바퀴 삥 돌아서 다시 이 각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 바퀴가 몇 도예요? 360도죠. 우리가 이 60도라는 각을 360도 한 바퀴 삥 돈 다음에 60도 더 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상황이죠. 또는 360도 두 바퀴 돈 다음에 60도 더 간 상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또는 360도를 거꾸로 한 바퀴 돌았어요. 시계 방향으로. 요렇게 돈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맞아요? 우리가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60도라고 했을 때 꼭 60도뿐만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60도 또는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60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지만 n바퀴 몇 바퀴를 돌았을 때 60도 얘를 60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몇 바퀴를 돌았지 모르지만 맞아요?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제 0도에서 360도 말고 더 큰 각을 보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 각이라는 건 결국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알파라는 각이 있었어요. 알파라는 각이 있었을 때 알파도 얘를 알파도긴 한데 시계 방향으로 몇 바퀴를 돌았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몇 바퀴를 돌았든 걔도 같은 알파라고 볼 거라고요. 알파도라고. 뭔지 아시겠어요? 그럼 400도 뭐랑 똑같은 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40도랑 똑같은 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되시죠? 90도랑 똑같은 각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450도 또는 360도를 뺀 마이너스 270도 이런 놈들도 90도랑 같은 각으로 보실 수 있을 거라고요. 이제 되시죠? 그 소리고 결국에 이제 시계 반대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플러스 거꾸로 갈 때 시계 방향으로 갈 때는 마이너스 음의 방향으로 보겠다. 그리고 모든 문제 여러분들 지금 시초선이라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시초선은 무조건 좌표 평면에서 X축의 양의 방향이에요. 거의 100%.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항상 각을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1사분면부터 4사분면까지 배웠으니까 우리 1사분면의 각을 원래는 기존에는 0도부터 몇 도라고 해요?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시초선을 0도부터 90도까지가 1사분면의 각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일반각을 배웠으니까 1사분면에 대한 각을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빵도에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요렇게 이제 1사분면 각으로 보실 거라고요. 그죠? 사실상 0도부터 90도 시계 방향으로 몇 바퀴를 돌았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몇 바퀴를 돌았든 어쨌든 돌고 0도에서 90도 사이인 거잖아요. 그럼 2사분면 어떻게 써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에서 360도 곱하기 n 180도 사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 맞아요? 여기는 어떻게 써요? 360n 더하기 180에서 360n 더하기 270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3, 4분면은. 맞죠? 네. 여기에서 여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다. 4, 4분면은 270부터 360 또는 그냥 0 이렇게나 이렇게나 보실 수 있는 거죠. 결국에 여러분들이 각에 따라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의 각을 특정하실 수 있겠다. 만약에 90도 얘는 몇 사분면의 각이에요? 여러분 90도 축 위에 있는 거를 몇 사분면에 있다라고 표현해요? 안 하시죠? 축 위에 있는 건 몇 사분면에 있다라고 표현을 못한다. 이건 기본적인 앞에서 배우셨던 내용이죠. 네, 축에 있는 건 표현 못하고 여러분들 각에 따라서 이제 일반각으로 우리가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인지를 표현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죠? 이게 답니다. 이게 단데 문제는 어려워요. 문제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제 동경이 이제 저 반직선에 이제 동경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동경이 나타낸 각이 있을 텐데 만약에 이 5개를 다 외우시는 건 정말 말이 안 돼요. 정말 말이 안 되고 동경이 일치한다부터 볼게요.
동경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두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어떻단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죠. 이 동경이 만약에 한 동경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나머지 동경도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맞아요? 그럼 둘이 나타내는 각이 동일하겠죠? 그죠? 만약에 이 작은 동경을 세타 1이라 하고 큰 동경을 각을 세타 2라고 해볼게요. 그럼 각은 두 개가 원래 동일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원래라면은 세타 1은 세타 2 이렇게 쓰셨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0도에서 360도 뿐만 아니라 더 큰 범위에도 있을 수 있으시다고. 그럼 이 각을 우리가 그냥 세타 1이라고 쓰실 게 아니라 어떻게 쓰셔야 된다고요? 360 곱하기 n 더하기 세타 1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 세타 2란 각도 우리가 원래라면 세타 2를 썼지만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 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셔야겠다고. 되시죠? 근데 얘네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 n이랑 이 n은 당연히 다르겠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얘네 둘이 같다는 얘기는 여기 n이 다르니까 여기 k라고 합시다. 세타 1이랑 세타 2에 뭐가 항상 일정할까요? 차가 항상 일정하겠죠. 여러분들 이 각이 이렇게 동일할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두 개가 동일할 수도 있잖아요. 얘 더하기 얘랑 얘 더하기는 완전 다르죠. 맞아요? 근데 둘의 차이는 항상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0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결국에 여러분들 얘네 둘의 동경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두 각의 차가 0도인데 우리가 이제 0도도 일반각으로 표시하실 수 있다고. 어떻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도니까 여기 뒤에 성역해도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다고요. 뭔 소린지 알겠어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5개를 다 하면은 이제 슉슉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 절반만 이해하셔도 사실 절반 이해하면 안 되긴 한데 동경이 정반대에 있다고 해볼게요. 2번이에요. 어떤 각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반대 동경은 정반대에 있다는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있겠죠. 자, 요 각을 세타 1이라 하고 요 각을 세타 2라고 합시다. 여러분 얘네 둘의 관계를 아실 수 있겠어요? 둘이 정확히 정반대 일직선상에 있는 정반대 방향이니까 세타 1에다가 얼마 더하시면 세타 2가 되겠어요? 180도 더하시면 세타 2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타 2에서 세타 1을 빼시면은 항상 얼마가 나오겠다고요? 180도가 나오겠다고요. 근데 180도가 180도일 수도 있지만 540도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80도일 수도 있고 일반각 상황에서 모른다고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다고요. 뭔 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가 20도예요. 이 동경이 나타낸 각이. 이 각이 200도일 수 있죠. 몇 도일 수도 있어요. 560도, 360을 더해서 560도일 수도 있죠. 뭐 또 360도를 더해서 920도일 수도 있죠. 모르지만 어쨌든 얘네 둘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에다 180을 더한 것일 것이라고요. 되세요? 여기까지 되시면 나머지는 똑같은 맥락으로 가시면 돼요. 자, X축 대칭. 그림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 있는 제일 쉬운 걸 그리시면 돼요. 자, 이런 각이 있어요. 얘 X축 대칭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른 동경이 생기는 거죠. 자, 얘 각을 세타 1이라 하고 뭐 얘 각을 세타 2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얘네 둘의 뭘 아실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세타 1이에요. 우리 어디서 세타 1이에요? X축 대칭이라면서요, 이 각이. 여기도 뭐예요? 세타 1인 거죠. 그러고 잘 보세요. 그럼 세타 2랑 세타 1의 어떤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합을 아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타 2였죠. 근데 여기서 세타 1만큼 더 가면 뭐라는 거예요, 지금? 360도라는 거죠. 합이 항상 360도구나. 360도 곱하기 n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고요. 되세요? 그리고 더 쉽게 생각하실 거면은 어떻게도 보실 수 있냐면, 자, 여러분들 세타 1, 세타 2라고 하고 이 각을 세타라고 해볼게요. 이 각을 뭐라고 표현하실 수 있어요? 세타지만 실질적으로 음의 방향으로 간 거죠. 마이너스 세타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 맞아요? 각 자체는 세타지만. 그러면은 얘는 세타만큼 간 거고 얘는 동경이 마이너스 세타만큼 간 거예요. 둘의 합이 항상 빵이겠죠. 이렇게도 보실 수 있겠죠? 보실 수 없어요,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 있는 제일 쉬운 걸 그리시면 돼요. 자, 이런 동경이 있어요. 얘가 Y축 대칭이란 얘기는 이쪽으로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얘 각을 세타 1, 세타 2라고 할게요. 보셨을 때 지금 얘네 둘이 Y축 대칭이란 얘기는 어느 각이 지금 동일한 거예요? 쟤네 둘의. 여기랑 여기가 지금 동일한 거 맞아요? 그러면은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요거를 그냥 뭐 알파라고 해볼게요. 90 더하기 알파인 거 맞아요? 그냥 제일 기본적인 각으로 생각했을 때 요 놈이 나타내는 각은 뭐예요? 90 빼기 알파라는 거죠. 그럼 그 놈은 항상 뭐가 일정하겠어요? 한 놈은 90 더하기 알파, 한 놈은 90 빼기 알파. 더했을 때 항상 180으로 일정하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얘네 둘이 세타 1, 세타 2라고 했을 때 얘도 합이 항상 180도로 일정할 거라고요. 근데 일반각이니까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른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 원리가 이해되시면 Y넥스 대칭은 쉬워요. 자, 얘가 Y넥스예요. 동경이 요만큼 간 게 있어요. Y는 X대칭이면은 요만큼 반대로 간 게 있겠죠? 어느 각이 똑같다고요, 지금? 얘네 둘이 지금 동일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Y는 X가 X축과 이루는 각이 몇 도인 거 알아요? 45도인 거 알죠? 그러면은 여기를 알파라고 했을 때 얘는 45 더하기 알파죠. 얘는 45 빼기 알파죠. 그럼 두 동경에 뭐가 항상 일정하겠어요? 합이 항상 일정하겠죠. 뭘로? 90으로. 근데 우리가 일반각이니까 요 놈을 세타 1 더하기 세타 2를 360 곱하기 n 더하기 90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요. 되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없는 게 보통 제일 문제에 많이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x 대칭도 한번 볼게요. 그림은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 있는 제일 쉬운 걸 그리시면 돼요. 제일 쉬운 거. 자, 요렇게 마이너스 x가 생겼어요. 요렇게 각 하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각 하나는 요렇게 있겠죠? 어디 각이 항상 똑같을 거라고요? 여기 끼인 각에서 똑같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얘 y는 마이너스 x가 여기랑 이루는 각이 몇 도예요? 135도죠. 우리 여기가 45도인 거 아니까. 자, 그러면은 요 놈을 알파라고 했어요. 그럼 이 놈, 이 주황색 놈은 135에서 알파만큼 더 간 거죠. 초록색 놈은 135에서 알파만큼 덜 간 거죠. 한 놈은 135 더하기 알파, 한 놈은 135 빼기 알파일 거예요. 둘의 뭐가 항상 일정하겠어요? 합이 항상 일정하겠죠. 몇으로? 270으로. 이때는 또 일반각이지만 어쨌든 270도가 튀어나올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동경에 대한 대칭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가 삼각함수의 정의일
90까지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한 문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겠지만. 원리를 이해하시고 딱 보셨을 때 지금 대칭성 관련되는 거는 결국에 한 놈이 알파만큼 더 갔으면 다른 한 놈은 알파만큼 덜 갔을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합이 일정하겠죠. 한 놈은 알파만큼 더 갔고 한 놈은 알파만큼 덜 갔으니까. 그죠? 대칭성 관련된 거는 지금 보시면 다 합이에요. 다 합. 여기 합 플러스 빵도, 여기 플러스 180도, 플러스 90도, 플러스 270도. 외우실 게 아니라 그려보시면서 얘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겠는가. 합이 항상 일정하겠구나. 근데 지금 일치하거나 정반대인 상황은 얘네만 차예요. 얘네만 차. 얘네만 차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되시겠어요? 이거 문제로 예시를 드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얘는 한번 보면서 같이도 볼게요. 문제도 같이 볼게요. 2번 개념 체크의 2번 203쪽의 2번 한번 보시겠어요? (203쪽의 2번) 한번 보시면은 지금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 걸 그리세요. 세타라는 놈 대충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90에서 180 사이니까. 세타라는 놈을 그려요. 여기가 지금 세타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4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렇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네 둘이 뭐가 항상 일정하겠는가 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랑 여기 각이 똑같으니까 한 놈은 90에서 살짝 더 갔고 한 놈은 90에서 살짝 덜 갔을 거니까 둘에 뭐가 일정하겠다. 합이 일정하겠다. 세타란 놈이랑 4세타란 놈이 더했을 때 항상 몇으로 일정하겠다. 한 놈은 90 더하기 얼마, 90 빼기 얼마니까 180으로 일정하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180도인데 일반각이니까 모른다고요. 얼마만큼 덜 가고 더 갔는지는. 몇 바퀴를 더 가고 몇 바퀴를 덜 갔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몇 바퀴 돌고 180도 갔을 거라고요. 되세요? 5세타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 세타는 그럼 몇 도예요? 5로 다 나누시면 되죠. 72도 곱하기 n 더하기 36도. n에 0 때려 넣으시면 36도. 36도면은 범위 안에 없죠? n에 1 때려 넣으시면 세타는 108도. 범위 안에 있죠? n에 2 때려 넣으시면 세타 몇 도예요? 180도죠. 범위 안에 없죠?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 되겠어요? 다 포도법을 써놨네. 여러분들 205페이지에 1-3번 한 번만 풀어보시겠어요? 1사분면의 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0도부터 90도 사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0도부터 해서 90도 사이예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만 일단 0도에서 90도 사이일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3세타라는 놈이 1사분면의 각이라는 얘기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아니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돌고 나서 그 다음에 0도에서 90도 사이일 거라고요.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세타의 범위, 지금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 찾자고 했으니까 세타의 범위 어떻게 돼요? 3으로 다 나누시면 되겠죠. 이쪽은 120도 곱하기 n, 이쪽은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가 될 거예요. 여기가 되세요? 여기가 되시죠? 자, 한번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n을 다 때려 넣으실 건데 뭘 때려 넣으실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한 바퀴와 돌고 나면 더 이상 보실 필요 있어요? 어차피 계속 반복돼서 나오겠죠. 얘는
n에 몇을 넣는 순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3을 넣는 순간 한 바퀴씩 도는 거죠. 360도가 되니까. 그럼 결국에 3, 6, 9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계속 한 바퀴씩 도는 거죠. 그럼 n에 0일 때랑 1일 때랑 2일 때만 보시면은 3부터는 얘랑 똑같고 4는 얘랑 똑같고 5는 얘랑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아요? 한 바퀴씩 돌 거니까 얘네 3개만 보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n이 0일 때는 세타가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예요? 0도에서 30도 사이죠. 여기쯤 있겠네요. 세타라는 각이, 동경이. n이 1일 때는 120도에서 150도 사이죠.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면이죠. 여기쯤에서 여기쯤 사이, 여기 사이에 동경이 있을 거고, n이 2일 때는 240에서 270이죠. 어디 있어요? 3사분면. 여기쯤에 동경이 있겠구나. 그 동경이 나타내는 존재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시오. 1, 2, 3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어떤 동경, 각이 나타내는 동경이 있었을 때 그 동경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만 돌고 나서 그 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쉬었다 할게요. 다 읽어보셔야 되고 일반각을 이해하신 다음에 이제 호도법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호도법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예요.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각을 나타내는 게 뭐 1도, 2도, 100도 이런 식으로 도로 나타냈잖아요. 요 놈을 이제 우리가 60분법이라고 해요. 이제 뭐 360을 6으로 나눠서 이제 60분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60분법에서는 우리 1도라는 게 1이랑 똑같아요. 실수 1이랑 다르죠. 1도란 말이에요. 각도를 나타내는 각인데, 이 호도법이라는 놈은 결국에 각도를 실수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호도법을 배우신 다음에 각을 이제 실수로 나타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호도법 말 그대로 호도법이라는 거는 호의 길이를 각도로 나타낸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타낸 방법.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이제 각도를 나타낼 건데, 자,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맨 처음에 우리가 반지름이 1인 부채꼴이 있어요. 이때 이 호의 길이를 우리가 1이라고 표현합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호의 길이가 1이면은 우리가 이 각을 이제부터 1이라고 하기로 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이건 약속이고, 우리가 이놈의 단위는 이제 라디안이라고 부를 텐데, 이 라디안은 뭐 반지름을 뜻하는 라디우스와 각을 뜻하는 앵글의 합성어래요. 그냥 이제 단위는 이제 라디안이구나 정도 생각하시고, 보통 이제 1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할 거거든요. 1이랑 1도는 완전히 다른 각인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어쨌든 호도법이라는 얘기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호의 길이가 1인 경우에 우리가 이 각을 1이라고 표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부채꼴이 호의 길이가 여기 하나 더 붙어서 2가 됐어요. 되게 직각같이 그리긴 했지만, 그럼 이 중심각은 몇 라디안일 거라고요? 2 라디안이 되겠죠. 이때는 각이 2 라디안이 되겠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죠? 근데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원주의 길이 구하실 수 있잖아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반원이 있어요. 요 놈의 길이 구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체 원주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원주가 어떻게 구해요? 2파이 r이죠. 그럼 원주의 길이가 뭐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2파인 거 아니에요? 맞죠? 반원의 그럼 호의 길이는 몇이겠어요? 파이겠죠. 우리 지금 반지름 1일 때 호의 길이가 1이면 1라디안,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호의 길이가 2면 2라디안이라고 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호의 길이가 파이니까 이 각은 우리가 몇 라디안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는 거예요? 파이 라디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 그럼 파이 라디안이 도로 따지면 몇 도랑 똑같은 거예요? 180도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 라디안이랑 180도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이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꿀 줄도 아셔야 되고 호도법으로 나와 있는 각을 60분법으로도 바꿀 줄 아셔야 돼요. 뭔 소리인지 알려드릴게요. 예시예요 다. 2분의 파이 몇 도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90도랑 똑같은 거죠. 3분의 파이 60도랑 똑같은 거죠. 45도 뭐랑 똑같은 거예요? 4분의 파이랑 똑같은 거죠. 자, 좀 헷갈려. 270도 뭐랑 똑같은 걸까요? 2분의 3파이랑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을 호도법에서 60분법으로 60분법에서 호도법으로 자유자재로 바꾸실 수 있어야 된다. 바꾸시는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이해하실 때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그냥 만약에 60분법에서 호도법으로 바꿀 때는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고 여기에서 여기로 바뀐 상황이에요. 어떻게 바꾸시면 되냐면 그냥 이 각도에다가 곱하기 180분의 파이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각도에다가 180분의 파이. 자, 예시로 135도 호도법을 바꾸시면 135 곱하기 180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몇이에요 그러면? 둘 다 45의 배수입니다.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120도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되세요? 360도 2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이 자유자재로 되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은 호도법에서 60분법으로 갈 때는 계산을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걸 생각하시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 여기로 가고 여기서 여기로 가요. 그냥 파이 무시하시고 180 곱하시면 돼요. 정석적인 방법은 이제 호도에서 이제 파이분의 180을 곱하시면 되는 건데 그냥 파이 날린다 생각하시고 파이 날린 다음에 180 곱하면 되는구나. 3분의 파이 날리시고 180 곱하시면 60도죠. 뭐 5분의 파이 36도 3분의 7파이는 안 되고 다시 딴 거 3분의 5파이 파이 날리고 180 곱하시면 300도죠. 맞아요? 요런 계산이 이제 자유자재로 되셔야 된다고요. 이게 이제 호도법이에요. 호도법은 결국에 여러분들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각도를 나타낸 거고 파이 라디안이 180도구나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60분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그 각도를 표현한 방법과 새로운 이제 실수로 나타낸 방법을 자유자재로 바꿀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각을 실수로 나타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호도법을 배우시는 거고 호도법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아실 수 있냐면 부채꼴 또는 원 부채꼴이 이어지면 이제 원이 되는 거니까 부채꼴의 넓이를 여러분들이 호도법을 이용해서 구하실 수 있어요. 보세요. 호의 길이 더 볼게요. 호의 길이 반지름이 R이고 중심각이 세타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얘 호의 길이 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기존에 아시던 중학교 때 배우신 방법은 어떻게 구해야 돼요?
원주에서 어떻게 보면 아시죠? 기억나시죠? 원주에서 360도분의 중심각 하신 거 맞아요? 호의 길이? 맞죠? 이거는 다시 못 이건 제가 지금 설명 못 해드려요. 요게 지금 호의 길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호도법을 이용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2파이r 그대로 오고 중심각이 이제 호도법을 이용해서 세타로 바꿨어요. 360도는 호도법으로 바꾸시면 뭐 된다고요? 2파이 된다고요. R세타 되겠죠. 아,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구나. 되세요? 중심각 막 60도인데 지 혼자 반지름 1이라고 호의 길이 60 이러고 있으시면 안 돼요. 얘는 60도니까 얘를 호도법을 바꿔서 계산하셔야겠다라는 거고. 됨? 자, 그럼 넓이는 볼게요. 우리 넓이 S는 원래 어떻게 구하셨어요? 원의 넓이에서 또 360도분의 중심각 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셨죠? 얘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파이 r 제곱에서 중심각이 세타로 바뀌고 360도가 2파이로 바뀌는 거죠. 파이 약분하시면은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쓰실 수 있네요. 근데 이거 배워놓은 게 있으니까 우리 r 제곱 세타는 r 곱하기 r 세타죠. r 세타 뭘로도 바꾸실 수 있어요. 호의 길이도 바꾸실 수 있죠. 얘는 2분의 1 RL이랑도 똑같겠네요. 맞아요? 이걸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면 진짜 안 되긴 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채꼴의 넓이나 호의 길이가 나왔을 때 우리가 중심각과 반지름의 길이만 알면은 호의 길이든 부채꼴의 넓이든 다 구하실 수 있겠다. 얘는 지금 넓이 같은 경우는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반지름과 중심각을 안다 라고 했을 땐 얘로 구하면 되는 거고,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안다? 그럼 얘로 구하면 되는 거고,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둘 다 외우셔야 돼요. 당연히 얘까지 외우셔야 되는 거고. 돼요? 요거 정도는 외워두시면은 키가 되고 살이 됩니다. 여러분들 얘는 기본적으로 3학년까지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수능까지 외워두셔야 돼요. 지금 배우는 모든 내용은 다 2년 내내 외우셔야 돼요. 대학교 가서 까먹으세요. 아시겠죠? 이걸 이제 이용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잠깐만요. 4분의 3파이 몇 도라고요? (135도라고요) 여기다가 뭐 곱하시면 된다고? 파이 빼시고 그냥 180 곱하시면 된다고. 120도 뭐라고요? 3분의 2파이라고요. 여기다가 그냥 180분의 파이 곱하시면 된다고요. 되세요? 얘는 아셔야죠. 바로 나와야 돼. 180도라고.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다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유자재로 진짜 계산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중간중간 계속 물어볼 거거든요. 1시간밖에 없지만 반드시 외우시면서 가셔야 되고, 개념 체크는 빠르게 몇 개만 볼게요. 203페이지고요. 자, 1번 몇 사분면의 각인지 찾재요. 근데 지금 얘 0도부터 360도 아니죠? 이제 빙글빙글 돌리셔서 0도부터 360도 사이로 넣으셔야 돼요. 그죠? 650도 한 바퀴 돌았죠? 한 바퀴 덜 돌립시다. 360도 빼시면은 몇 도 돼요? 290도 되죠? 290도 어디 있어요? 270도에 살짝 더 간 거니까 몇 사분면이에요? 4사분면. 그냥 귀찮으니까 숫자만 쓸게요. 여러분들은 제4사분면이라고 다 쓰셔야 돼요. 870도. 자, 360도 보다 크죠? 자, 빙글빙글 돌리셔서 여러분들 안쪽으로 넣으시면 돼요. 720도 빼시면 몇 도 돼요? 150도 되네요.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700도예요. 자, 빙글빙글 돌리셔서 0도에서 360도 사이를 넣어야겠죠. 720도 더하시면 20도 되겠네요. 몇 싸우면? 1 싸우면. 돼요? 왔다리 갔다리. 여러분들 아는 각으로 0도에서 360도 사이로 넣으시면은 얘가 몇 사분면의 각인지 아실 수 있겠다라는 거고. 3번까지만 할게요. 자유자재로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60분법을 호도법으로, 호도법을 60분법으로 표현해라. 240도라는 놈 바꾸고 싶대요. 저기다가 어떻게 하시면 돼요? 180분의 파이 곱하시면 된다고요. 180분의 파이 곱하시면 어떻게 돼요? 3분의 4파이죠. 한 명씩 콕 집어서 물어보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150도 180분의 파이 곱하시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6분의 5파이겠죠. 자, 3번, 4번. 얘는 이제 호도법을 60분법으로 표현하재요. 그러면은 쟤는 파이 날리시고 그냥 180도 곱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몇 도예요? 210도. 요놈 파이 날리시고 180도 곱하시면은 마이너스 135도가 되겠죠. 이게 근데 여러분들 뭐 계산일 편이야라고 여러분들 제가 파이 날리고 180도 하라는 거고, 파이 날리고 180도 하라는 거고, 얘도 그냥 계산 편하게 도 떼고 180분의 파이 곱하시면 된다는 거거든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낚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얘를 60분법으로 표현하래요. 얘는 기본적으로 도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호도법이거든요. 여러분들 얘 신나가지고 210도라고 바꾸시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얘 지금 파이분의 210도인 거예요. 엿같죠, 문제가? 그러니까 얘는 왜냐면 6분의 7이라는 놈이잖아요. 우리 원래 파이 떼고 180 곱하는 거였잖아요. 호도법에서 60분법 바꿀 때. 얘는 지금 파이가 없는 거니까 파이분의 180 곱하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되세요? 이런 식으로 학교 시험에서 한 5번 정도에 낚시해주면 이제 좋다고 이제 걸려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자, 신나가지고 요 놈도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왜 안 되는 거예요? 얘는 호도법이죠? 얘도 뭐예요? 호도법이에요. 도가 없잖아요. 얘랑 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진짜 아시겠죠? 도가 있을 때가 60분법이고 도가 없을 때는 다 호도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4, 5번은 됐고 세 문제밖에 없거든요. 옆에서 정말 많이 풀 거예요, 여러분들. 거의 다 푼다고 생각하시고 대표제 1부터 봅시다. 자, 보기의 각을 나타내는 동경 중에서 120도랑 일치한 동경을 찾재요. 자, 이제 기억부터 리을까지가 있어요. 기억 보시면 이제 쟤 빙글빙글 돌려서 120도 만드셔야겠죠. 저 0도부터 360도 사이에 넣으려고 하니까 몇 도 더하시면 돼요? 720도 더하시면 되겠네요. 몇 도 돼요? 110도 되죠? 같아요? 다르겠죠. 110도인데. 자, 빙글빙글 돌려서 0도에서 360도 사이에 넣으셔야 돼요. 몇 개 빼시면 되겠어요? 360. 아, 3개 빼시면 되겠죠? 360 3개 빼시면은 1080 빼시는 거거든요. 1080 빼시면 120도죠? 맞네요. 됩니까? 얘 이제 호도법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럼 얘를 호도법으로 바꿔서 볼게요. 얘 호도법으로 바꿔서 보시면 몇이에요? 3분의 2파이라는 거예요. 180분의 파이 곱하시면 되니까. 자, 봅시다. 기본적으로 호도법을 보실 때는 몇 바퀴가, 그러니까 한 바퀴가 몇인 거예요? 2파인 거죠. 360도가 2파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0도에서 360도 사이를 나타내는 게 0부터 몇인 거예요? 2파이까지인 거죠. 맞아요? 2파이가 360도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호도법으로 나타냈을 때는 요게 0도부터 360도 사이인 거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안에 있는 게 아니면은 한 바퀴, 두 바퀴 돈 거겠죠. 그 안으로 넣으셔야겠네요. 얘 보시면 2보다 커요, 안 커요? 크죠? 2파이보다 크죠? 다시 말해서 2파이씩 빼서 이 안으로 넣어야겠죠. 2파이 빼시면 몇이에요? 6분의 1파이죠. 얘 몇 도예요? 30도죠. 애초에 얘랑 다르고 틀렸겠죠? 요놈 범위 안에 없죠? 얘는 마이너스니까 2파이씩 더해야겠죠? 2파이 더하시면 뭐 돼요? 3분의 2파이 동일하죠? 맞아요. 얼마나 쉬워요. 되시죠? 자, 2번에서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래요. 아까 풀었던 거랑 비슷한 문제예요. 그럼 각 세타라는 놈이 우리가 60분법으로 표현했을 때 일단 우리가 아는 각에선 어디에서 어디 사이라는 거예요? 3, 4분면이면 180도에서 270도 사이죠. 근데 우리가 일반 각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이 놈을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랑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70도 사이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 맞아요? 자, 얘를 호도법으로도 볼 줄 아시긴 해야 되거든요. 풀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60분법으로 보시는 게 여러분들 훨씬 더 직관적으로 계산하기 빠를 거예요. 얘가 훨씬 더 익숙하니까. 얘를 호도법으로 바꿔볼게요. 360 어떻게 바뀌어요? 2파이로 바뀌죠. 2n 파이 180도 파이 여기 2n 파이 여기 2분의 3파이 180분의 파이 곱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줄 아셔야 되고 이렇게도 볼 줄 아셔야 돼요. 근데 계산하실 때 이게 좀 더 편하겠죠? 여러분들 익숙하니까 얘가. 얘를 통해서 그럼 구합시다. 그냥 바꿀 줄 아냐? 라는 거 물어본 거고 이거 가지고 푸시면 돼요. 2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 찾재요. 2분의 세타 다 2로 나누시면 되죠. 180도 곱하기 n 더하기 90이랑 180도 곱하기 n 더하기 135도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기본적으로 몇 바퀴 도는 거는 이제 중복되니까 고려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n이 뭐의 배수일 때마다 몇 바퀴씩 돌아요? 2의 배수일 때마다 한 바퀴씩 돌죠. 그럼 n이 0일 때랑 1일 때만 보시면 되겠네요. n이 2면은 한 바퀴 돈 거니까. 되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n이 0일 때랑 1일 때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n이 0일 때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예요? 90도에서 135도 사이죠. 90도에서 135도 사이면은 요 부분인 거 맞아요? 자, n이 1일 때는 270도에서 315도 사이겠네요. 270도면 어디예요? 90, 90, 90이니까 여기죠. 여기서부터 315도 사이. 몇 사분면인 거예요? 2사분면, 4사분면.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도 아니죠. 뭐 다음 장만 가도 얘를 이렇게 친절히 안 주고 뭐 이렇게 줘도 여러분들이 얘가 3, 4분면의 각이구나라는 걸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파이가 180도니까.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좀 다음 주에 오실 때 이 앞부분은 좀 숙제를 다 해오세요. 옆에 거는 아까 풀었으니까 한 게 제끼고 2번을 봅시다. 2번 보시면 지금 각 세타가 0에서 파이 사이래요. 그럼 이제 60분법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0도에서 몇 도 사이라는 거예요? 180도 사이라는 거죠. 파이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각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하대요. 일치하대요.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그림 그리시면 된다고요. 제일 그리실 수 있는.
자, 세타가 이렇게 생겼어요. 6세타도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둘의 뭐가 똑같겠어요, 항상? 차이가 똑같겠죠. 맞아요? 둘의 차이가 항상 뭘로 일정하겠어요? 0으로 일정할 거라고요. 0인데 우리가 일반 각에서 보셔야 되니까 우리가 6세타에서 세타를 뺀 놈이 항상 0도인데 0인데 0도 0 다 똑같은데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도 이렇게 보셔야 될 거라고요. 아시겠나요? 됨? 돼요? 자, 문제에서 호도법으로 나와 있죠. 호도법으로 쓸게요. 360도는 2파이. 얘는 0이죠, 그냥. 결국에 5세타가 2n 파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세타는 5분의 2n 파이인 거죠. 맞아요? 되세요? 그럼 세타의 각의 크기를 찾재요. 세타 범위가 0부터 파이 사이로 알려줬죠. n에 뭐 들어갈 수 있겠어요? 1이랑 2, 3 들어가면 범위 바뀌죠. 됩니까? 되면 좋겠습니다. 자, 2번.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 있는 제일 쉬운 그림을 그리시면 된다고요. 자, 세타라는 놈을 그립시다. 이렇게 그렸어요. 세타. 5세타라는 놈이 얘에 대해서 y축의 대칭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거 맞아요? 그죠? 얘네 둘이 똑같을 거라고요. 그죠? 맞아요? 얘네 둘이 똑같다는 얘기는 얘는 90도에서 살짝 더 하고 얘는 90도에서 살짝 덜 간 거예요. 둘이 더 하면 항상 일정할 거라고요. 몇으로? 180으로. 세타란 놈이랑 5세타란 놈이랑 더했을 때 항상 일정할 거라고요. 180도로. 근데 얼만큼 돌았는지는 모른다고요. 되세요? 호도법으로 바꿀게요. 360도는 2파이. 180도는 파이. 얘 파이로 묶으시면 지금 2n 더하기 1 파이인 거죠. 뭐가? 6세타가. 됩니까? 세타는 6분의 2n 플러스 1 파이. 범위 안에 n 들어갈 수 있는 거 다 때려 넣으시면 돼요. 뭐 돼요? 뭐 돼요? 1, 2만 될까요? n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연수예요? 아니죠. 뭐예요? 정수 아니에요? 거꾸로 돌리실 수도 있고 안 돌리실 수도 있잖아요. n이 뭐도 돼요? 0도 되죠. 0이랑 1이랑 2. 세타란 놈은 6분의 1파이, 6분의 3파이, 6분의 5파이. 뭐 요 놈은 답 쓰실 때 2분의 1파이로 약분하시면 되겠죠? 6분의 1파이 몇 도? 30도. 6분의 5파이 몇 도? 150도. 되세요? 계산이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풀어야죠, 여러분들. 제가 풀기 제일 좋은 문제가 있어요. 2-2번. 4개나 있거든요.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고 이해가 안 되면 풀고. 2-2, 2-4 두 개 풀어보세요. 2-2, 2-4. 2번부터 볼게요. 답은 이제 니은 디귿이고요. 자, 일치하재요. 기억부터 보시면은 각이 일치하재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있었을 때 한 놈이 이렇게 있으면 나머지 한 놈도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둘의 뭐가 항상 일정할 거라고요? 차이가 항상 일정할 거라고요. 몇으로요? 빵으로요. 근데 일반각이니까 360도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호도법으로 다 물어봤죠? 얘를 2파이 곱하기 n으로 보셔야겠네요. 그럼 여기는 2가 빠져서 틀린 거예요. 되시죠? 자, 방향이 반대래요. 니은에선. 그 말은 우리가
한 놈이 이렇게 있었을 때 나머지 한 놈은 이렇게 있을 거라고요. 둘은 항상 뭐가 일정할 거라고요? 차이가 일정할 거라고요. 몇으로요? 정확히 180도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항상 뺐을 때 180도만큼 차이가 날 거라고요. 근데 일반각이니까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얘도 호도법으로 몰았죠? 그러니까 우리 요 놈을 2파이로, 요 놈을 파이로 바꾸실 수 있겠다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니은이 맞구나. 디귿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한 놈이 이렇게 있으면 다른 한 놈은 이렇게 있겠죠. 아, 그랬을 때 이 각이랑 똑같을 거니까 한 놈은 여기서 살짝 더 있고 한 놈은 여기 살짝 뺐을 거니까 둘이 더했을 때는 항상 몇 도가 나오겠다. 0도 더하기 조금만한 거, 0도 빼기 조금만한 거니까 항상 더했을 때 0도가 나오겠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항상 0도가 나올 텐데 요 놈이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셔야겠다. 2n 파이. 맞죠? 됐어요? 리을은 보자마자 틀린 게 보이셔야 돼요. 대칭성을 물으면 무조건 여러분들 한 놈은 걔보다 살짝 더 가고 한 놈은 살짝 덜 간 거예요. 무조건 뭐가 일정할 거라고요? 합이 일정할 거라고요. 차이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얘는 그냥 보자마자 틀렸다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바뀌면 맞습니다. 자, 2-4번도 보시면은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자, 여러분들 지금 각이 어쨌든 요렇게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몇 사분면이에요 사실? 2사분면이죠. 2사분면에 그리셔도 되지만 여러분들 최대한 그냥 그리시기 편하게 그리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런 거 무시하시고 그냥 y는 x에 대해서 대칭되게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그리세요. 이런 식으로 상관없어요. 이렇게 있든 성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림은 편하게 그리셔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푸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럼 그림을 편하게 노란색처럼 그리시면은 여기에서 대칭인 거니까 우리가 요 각이랑 동일하겠다. 요 각이 몇 도인 걸 알아요? 45도인 걸 알죠? 한 놈은 45도에서 살짝 더 갔고 한 놈은 45도에 살짝 덜 갔으니까 둘이 더한 게 항상 몇 도겠다? 90도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세타란 놈이랑 3세타랑 더한 놈이 항상 90도겠다. 일반각에 대해서. 근데 또 지금 호도법으로 물어봤죠? 다시 다 호도법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호도법으로 하시면 계산이 뭐 제일 빠른 거겠죠? 네, 일단 지금 익숙해진 단계니까 일반각으로 하신 다음에 자, 여기 2파이 곱하기 n 90도는 2분의 1파이. 얘가 4세타. 세타는 2분의 1 n 파이 더하기 8분의 1 파이. 요게 되겠죠? 맞나요? 맞죠? 범위 안에 넣으시려면 n에 뭐 들어가면 돼요? 1 들어가면 되겠죠?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니까 얘 1 들어가면 2분의 파이보다 살짝 크고 2 들어가면 파이보다 커질 거니까 n에 1 대입하시면은 우리가 세타가 2분의 파이 더하기 8분의 파이구나. 8분의 5파이가 되겠다. 이렇게 됩니까?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최대한 편하게 그리신 다음에 대칭성을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예요. 호의 길이는 r 세타. 넓이는요?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 l 이렇게 두 개로 보실 수 있어야 된다. 자, 3번 보시면
반지름의 크기가 6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제가 얘를 식으로 써볼게요. R은 6이고 호의 길이를 보통 L이라고 표현해요. L은 2파이래요. 근데 우리 L은 뭘로도 표현하실 수 있다고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R 세타로 표현하실 수 있다고요. 중심각 알아요, 몰라요? 알죠? 2파이는 6 곱하기 세타니까 세타는 3분의 파이 되겠다. 이것도 왜요? 60도. 60 가져야 되고 중심각의 크기는 3분의 파이고 넓이 찾재요. 넓이는 여러분들 중심각 안 구하시고도 구하실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이거 모르고도 반지름 호 알면은 R이랑 L 아는 거죠. 넓이를 2분의 1 L로도 구하실 수 있다. 이렇게 되세요? 그냥 공식이라 외우셔야 되는 거라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2번은 중심각 알려주고요. 넓이 알려줬어요. 넓이를 중심각으로 표현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2분의 1 R제곱 세타죠. 세타 아니까 R값 구할 수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세타 대신 3분의 2파이 넣으시면 3분의 1 R제곱 파이죠. R제곱이 몇 돼야 돼요? 36. 반지름이 마이너스 6이겠어요? 아니겠죠? 반지름은 6이겠죠? 제 계산이 너무 빠른가요? 3분의 1 R제곱이 12 돼야 되니까 R제곱은 36이고 반지름이 음수일 리는 없으니 R은 6이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얘는 그냥 공식이에요. 여러분들 공식. L은 R세타 넓이는 2분의 1 RL 또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자, 반지름 구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 구하자는 얘기는 뭐 구하셔야 돼요?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도 구하셔야 되죠. 부채꼴이면 이거잖아요. 반지름 알고 호의 길이도 아셔야겠죠.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L은 R 세타 6 곱하기 3분의 2파이 4파이죠. 호의 길이가 맞아요. 호의 길이가 4파이 반지름이 6 그러면 둘레의 길이가 뭡니까? 12 더하기 4파이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 둘레가 뭡니까? 뭐 밖을 둘러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부채꼴 밖에 둘러싸고 있는 게 반지름 두 개랑 호의 길이니까 이렇게 넓이를 구하실 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실 수 있겠다. 3-3 볼게요. 일단 하시고 3, 4 둘 다 볼 건데 시간이 애매하네. 이제 식단을 적각 따위밖에 못 드리거든요. 자, 여러분들 3-3번은 정말 민출인데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인 부채꼴을 찾는 문제가 있거든요. 얘 그냥 일반화해서 풀게요. 여러분 둘레의 길이가 A라고 했을 때 이 넓이가 최대인 걸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면 뭐예요? 반지름 두 개에다가 호의 길이죠. 맞아요? 반지름 모르니까 R이라고 잡을게요. 호의 길이 뭐 돼요? 무조건 A-2R 되죠. 자, 여러분들 넓이가 최대인 거 찾재요. 우리 넓이 반지름이랑 호로만 구할 수 있지 않아요?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RL이죠. R이랑 호의 길이 이렇게 세우실 수 있는 거 맞아요? 여기가 되시나요? 얘가 최대되는 거 찾재요. 여러분 얘 몇 차? R에 대한 몇 차예요? 2차죠. 2차 함수인데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예요. 맞아요?
최고차항 계수가 요거랑 요거 곱한 거니까 음수죠. 생겨먹은 게 이렇게 생겨먹은 거 맞아요? 그죠? 최대가 어디일 때겠어요? 꼭지점일 때겠죠? 맞아요? 자, 보세요. X축이랑 만나는 점이, 그러니까 R축이랑 만나는 점이 얘가 0 될 때랑 얘가 0 될 때죠. 0이랑 뭐예요? 얘가 0 되는 거 2분의 A 맞아요?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죠. X로 봐드릴까요? X가 덜 헷갈리겠어요? X로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러면 똑같긴 하거든요. X로 하는 게 덜 헷갈리긴 하니까. 자, X A-2X X 곱하기 A-2X X축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얘가 지금 X에 대한 이참수잖아요. 최고차항 함수인. 얘가 X축에 만난 점이 얘가 0 될 때랑 얘가 0 될 때죠. 얘가 0 될 때가 X가 0, 얘가 0 될 때가 X가 2분의 A일 때죠. 우리가 지금 꼭지점 찾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항상 이차함수는 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여러분 여기 구할 수 있겠어요? 얘랑 얘 뭐예요? 중점이죠. 두 개 더하신 다음에 반띵하시면 뭐 돼요? 4분의 A 되는 거 맞아요? 최대 찾자고 했으니까 결국에 X가 몇일 때 최대라는 거예요. 무조건 4분의 A일 때 무조건 최대거든요. 넓이가 무조건. 그 말은 둘레의 길이가 있었을 때 반지름이 둘레의 길이의 4분의 1이고 호의 길이는 항상 둘레의 몇이라는 거예요? A 빼기 2분의 A인 거니까 둘레의 길이의 2분의 1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돼요? 외우시는 게 아니라 외우시면 좋죠. 편하니까.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그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은 그냥 둘레의 길이의 반띵이 호가 되면 돼요. 무조건 언제나. 중심각은 항상 몇일게용? 중심각은 지금 R이 4분의 A고 호가 2분의 A예요.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죠. 얘 곱하기 얘가 돼야 돼요. 여기 몇 돼야 돼요? 2 돼야 되죠. 무조건. 중심각의 크기도 무조건 2로 고정이에요. 호의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그럼 보세요. 일반화를 하시면은 저 둘레의 길이가 20인 부채꼴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거에 반지름의 길이랑 중심각의 크기 찾자고 했거든요. 얘 그냥 바로 2 갖다 박으실 수 있고 반지름도 바로 4분의 1 갖다가 박으실 수 있어요. 신기하죠? 이제 뭔데 외우시면 이렇게 풀 수 있는 거고 안 외우시면 이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얘를 반지름을 미주로 잡은 다음에 2차 함수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2차 함수를 푼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뭐 늦게 시작했으니까 좀만 더 할게요. 3-4번 보시면은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 구하자고 했는데 계속 둘레의 길이 묻고 있거든요. 둘레의 길이는 결국에 반지름 두 개에다가 호의 길이죠. 결국에 지금 여기는 2R 더하기 L에 대한 최소값 묻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넓이의 길이가 4래, 넓이가 4래요. 그럼 여러분들 R이랑 L로 넓이 표현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넓이가 4래요. 넓이인데 얘가 뭐랑 똑같다고요? 2분의 1 RL 맞아요? RL이 8이래요. 자, 곱이 일정하고 합의 최소를 물었어요. 뭐 하는 걸 것 같아요? 산술기 하는 걸 거예요. 좀 더 명확하게 보시려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 L을 R분의 8로 바꿔보세요. 바꿔보시면은 2R 더하기 R분의 8의 최소값 찾재요. 이건 진짜 뭐 하고 싶어요? 이건 진짜 산술기 하고 싶어야 돼요. 최소한. 반지름이 음수 될 수 있어요? 없죠. 기본적으로 다 양수 조건 깔려있기 때문에 산술기가 써서 여러분들이 2루트 둘의 곱 16 갖다 박으시면
8이 최소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다. 이구용. 숙제는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센 B는 제 기본적으로 다 푸셔야 되고요. 그래요. 활용 사실 문제가 좀 많긴 해요.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여기 부분이. 일단 3-4번까지는 다 푸세요. 오늘 배우신 건 무조건 다 푸셔야 되고, 얘는 수요일까지 풀어와 주세요. 그냥 질문이 있든 없든. 얘는 얘를 풀어야 수요일 날 들으시는 수업이 이해가 될 거니까 얘는 반드시 풀어보시고.